경제학계가 섬뜩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지금이 위기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여기서 제대로 구조조정을 못하면 그야말로 와르르 붕괴한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 진짜 위기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벌써 저는요 이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를 할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완전히 짓눌릴 거다. 언젠가는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의 속국처럼 대변할 거다. 제가 그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계 쉽게 말하면 교수님들이죠. 학자들도 이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근처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망한대. 그런데요 제 얘기가 맞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경제학계 학자들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전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2031년에서 2040년 1.3% 성장한다예요. 그러나 2041년에서 2050년 0.7%로 성장이 떨어진답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노동 투입 성장 기여도가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노동 투입 성장 기여도. 당장 2031년에서 2040년까지는 노동 투입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3%고요. 2041년에서 2050년은 마이너스 0.7%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노동 투입을 해서 성장을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노동 생산성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노동 생산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꼴찌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요. 지금 이대로면 노조가 더 힘이 세지고 노조가 힘이 세지면 세지는 만큼 중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예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 때문에 노동 투입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또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 생산성이 죽을 순위 이게 제조업이 박살날 수밖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현황을 보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석유화학은 지금 솔직히 초토화됐습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공급이 가행이 됐어요.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격이 떨어지겠죠. 게다가 수요까지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범용 제품에 대한 수요까지 감소했어요. 그러면 공급은 넘치고 그죠? 수요는 그대로라면 모르겠는데 수요까지 뭉개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 업체들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지금 손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당장 대한민국에서 석유화학 업체 중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데가 LG화학입니다. LG화학 지난해 4분기 적자가 2,520억 원입니다. 매출은 12조 3,36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적자가 장난 아니죠. 연간 영업이익으로 볼까요? 영업 적자가 이것도 말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도.
9,168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전년 대비해 보면 63%가 급감한 수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영업 손실입니다. 여기는 3,0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사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일시적 캐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것. 이게 캐즘이 아니라 일시적 수요 정체가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해버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말도 못하죠. 그야말로 푹푹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철강, 중국산 저가 철강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요. 후판이든 강판이든 가격대가 처참합니다. 포스코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가격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트럼프발 관세 확대까지 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가 장난이 아닌데다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친환경 정책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예요. 아니 먹고 살기도 당장 힘들고 굶어 죽을 판인데 친환경을 지금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최악의 사태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제조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2010년에 0.42를 기록하면서요. 제조 경쟁력이 전 세계에서요. 3위, 4위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는 0.32로 떨어지면서 제조 경쟁력이 적어도 말입니다. 4위, 5위, 6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제조 경쟁력을 중국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지금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없고 그냥 일반 기업이 하게끔 방치하면요. 아마 제조 경쟁력은 박살날 겁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라는 뜻은요. 그만큼 정부가 중국에서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듯이 이것도 말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보조금을 주는 것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태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장의 위기감 저는 진짜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누군가 경제의 대가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